안녕하십니까 축팬 여러분, 열정의 해설가 김준석입니다. 정말이지 제가 15년 넘게 이 아시아 축구판을 지켜보면서 마치 운명처럼 혹은 이 지긋지긋한 데자뷰처럼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번 동아시안컵 개막을 코앞에 둔 중국 대표팀의 논란이야말로 그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제가 이름 붙인 한 편의 고전적인 비극, 바로 지붕부터 집 짓기의 비극입니다. 철학부터 한번 짚어보죠. 거대한 야망에 비해 인내심이 부족한 중국은 언제나 기초공사는 완전히 무시합니다. 다시 말해 유소년 육성이나 팀의 확고한 정체성 같은 건 제쳐두고 오직 화려한 지붕, 즉 당장 강해 보이는 대표팀만 뚝딱 만들어내려 애를 씁니다. 그 위태로운 지붕에 올린 가장 최신의 그리고 가장 비싼 자재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양밍양 선수를 귀화시키는 데 들어간 1,000만 위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19억 원이라는 실로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들은 그저 경기에 바로 투입해 즉시 효과를 보는 플러그앤플레이 해법, 마치 걸치기만 하면 바로 빛이 나는 명품 같은 선수를 원했던 겁니다. 하지만 축구팬 여러분, 세상 어느 곳에도 기둥과 벽 없이 지붕 혼자서 허공에 떠 있을 순 없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비극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그 집을 굳건히 떠받쳐야 할 기둥이 이 엄청난 하중을 더는 버티지 않겠다고 정면으로 선언하면서부터입니다. 날짜는 지난달 30일이었습니다. 데이안 조르제비치 중국 대표팀 임시감독이 동아시안컵에 참가할 26명의 최종 명단을 발표했죠. 모든 언론과 팬들의 시선이 집중된 순간이었습니다. 그 명단 어디를 씻고 찾아봐도 우리가 이야기했던 19억 원짜리 특급 자재 양밍양의 이름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흔적도 없이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그 어떠한 사전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온갖 억측과 소문을 단번에 집어삼킬 듯한 그 무겁고 차가운 침묵만이 흘렀죠. 수많은 팬들이 그 명품의 화려한 데뷔 무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 감독이 직접 그를 창고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버리고 굳게 문을 잠가버린 격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단순한 선수 한 명의 재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선전포고입니다. 우리가 곧 목격하게 될 거대한 폭풍의 서막을 알리는 아주 공개적이고 대담한 신호탄이었던 겁니다. 자, 그 공개적인 신호탄이 터지자마자 예상했던 대로 중국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용광로처럼 들끓기 시작했죠. 수많은 팬들은 배신감 섞인 분노를 가감없이 쏟아냈고 언론은 날카로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소셜미디어에서는 기화 안더시 낭비설이라는 해시태그가 순식간에 실시간 트렌드를 장악했습니다. 중국 대륙 전체가 이 문제로 시끄러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수많은 목소리들 중에 특히 한 팬이 남긴 이 한마디는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천만 위안이면 우리 유소년 선수 10명을 키우고도 남는 돈이다. 이것은 국가적인 낭비이자 엄청난 손실이다. 정말 뼈아픈 지적 아닙니까? 미래를 위한 투자를 외면하고 당장의 성과에만 집착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꿰뚫어본 한마디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거대한 분노의 불길 앞에서 조르제비치 감독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뒤로 물러서거나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글거리는 폭풍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보며 자신의 원칙을 선언했습니다. 제가 기사에 나온 그의 발언을 원문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인용해드리겠습니다. 축구는 경쟁적인 스포츠지 산업적인 쇼가 아니다. 와, 여러분, 정말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강철 같은 한마디 아닙니까? 하지만 그의 반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양민양이 코칭 스태프의 요구 조건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했으며 심지어 랴오진타오라는 다른 선수의 현재 경기력이 양민양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고 말하며 논란에 완벽한 쐐기를 박았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활활 불타는 논란에 기름을 통째로 부어버린 격이죠. 이것으로 단순한 선수 선발 문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 즉 돌이킬 수 없는 철학과 철학의 정면 충돌로 확전되어 버린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이 사태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본질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더 이상 양밍양이라는 선수 한 명 혹은 감독 한 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축구계에서 수십 년간 반복되어 온 고전적인 전쟁, 바로 보드룸, 즉 경영진의 회의실이 라커룸, 즉 선수단과 코치진의 공간에게 정식으로 선전포고를 한 사건입니다. 자, 한쪽 편부터 보시죠. 보드룸, 즉 중국 축구협회가 있습니다. 그들의 결정은 철저히 상업적이고 정치적인 계산에 기반합니다. 그들의 머릿속, 그들의 속내는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19억이라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다. 그러니 이 선수는 반드시 어떻게 해서든 그라운드에 서야만 우리의 결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의 정책이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그들에게 양밍양은 한 명의 축구 선수가 아닙니다. 반드시 수익을 내야만 하는 하나의 거대 프로젝트이자 어떻게든 그 가치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야 할 움직이는 자산에 불과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 반대편에는 라커룸, 즉 조르제비치 감독이 굳건히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는 오직 순수하고도 차가운 축구의 언어로만 응수합니다. 그의 논리는 지극히 단순하고도 명쾌하죠. 나는 선수의 몸값이나 이름값이 아니라 오직 현재의 기량과 팀을 위한 헌신으로 선수를 평가하고 선택한다. 이것은 현장의 총책임자로서 자신의 고유 권한과 전문성을 지키려는 강력한 선언이자 위에서부터 비상식적으로 강요된 지붕부터 집짓기라는 기형적인 정책에 대한 정면 저항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팽팽한 대치 국면이 중국 축구의 모든 문제를 수면 위로 남김없이 드러냈습니다. 손쉬운 지름길과 결과만 찾으려는 행정가들의 탁상공론과 현장의 원칙과 과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축구 전문가의 전문성이 정면으로 충돌한 것. 이것이 바로 이번 사태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드룸과 라크룸의 시끄러웠던 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과연 누굴까요? 돈을 쓴 구단? 아니면 기회를 잃은 선수? 아닙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중국 축구 그 자체입니다. 중요한 대회를 코앞에 두고 완전히 혼란에 빠져버린 대표팀, 그리고 안에서부터 심각한 둔열이 시작된 하나의 집. 이보다 더 최악의 시나리오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그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는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결국 보드룸이, 즉 중국 축구협회가 먼저 백기를 든 겁니다. 협회 관계자가 직접 언론에 나서서 앞으로 기화 전략은 전면적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플러그 앤 플레이, 즉 즉시 전력으로 쓸 수 있는 선수와 연령별 구성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덧붙였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기존의 주먹구구식 전략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스스로 자인한 셈입니다. 심지어 중국 현지 언론조차 이번 사태를 두고 귀화 역사의 경고의 한 획을 긋는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결국 19억 원짜리 화려하기만 했던 그 지붕은 단순히 비가 조금 새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기초부터 설계도 전체가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인 그야말로 처참하고도 완벽한 실패작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길고 긴 이야기의 끝에서 과연 무엇을 보아야만 할까요? 이 지붕부터 집 짓기의 비극은 우리에게 아주 고통스럽지만 너무나도 선명한 진실 하나를 남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들은 강한 대표팀을 원한다고 세상에 외치면서 정작 그라운드의 총책임자인 감독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선수를 데려오면서 정작 그 선수를 권력 다툼의 한가운데로 몰아넣어 외로운 섬처럼 고립시킵니다. 그들은 아주 거대하고 아주 화려하고 아주 비싼 지붕을 올리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도 그 지붕 아래에 있어야 할 기초는 이미 속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고 있습니다. 그 기초는 대체 무엇 때문에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걸까요? 바로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런 끝없는 내부의 전쟁, 이런 소모적이고 무의미한 싸움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야말로 이 모든 문제의 신장, 바로 핵심입니다.
이번의 실패는 단순히 19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허공에 날려버린 해프닝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한 시스템 전체의 실패, 시스템의 붕괴입니다. 과연 어떤 시스템입니까? 바로 저 높은 회의실의 안락한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축구화 끈을 직접 묶고 그라운드에서 피땀 흘리는 라커룸의 사람들보다 자신들이 축구를 더 잘한다고 착각하는 시스템. 선수와 감독을 체스판의 말처럼 여기는 바로 그 오만한 시스템의 처참한 동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축구팬 여러분, 중국 축구를 끝없는 혼란과 반복되는 실패의 늪으로 끌고 들어가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비극을 통해 다시 한번 똑똑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양민경 선수와 조르셰비치 감독의 이 길었던 이야기는 이 중국 축구 역사에 아주 값비싸고도 뼈아픈 경고 메시지로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명백한 진리를 확인합니다. 돈으로 세계적인 선수를 살 수는 있지만 그라운드 현장의 존중까지 살 수는 없습니다. 거대한 야망으로 화려한 꿈을 그릴 수는 있지만 그 꿈을 현실로 만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프로세스를 대체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서로 다른 철학과 이해관계 충돌 위에서 억지로 지어진 팀은 결국 저 해변의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중국 축구협회는 이번 지붕고터 집짓기라는 처참한 비극을 통해 진정으로 값진 교훈을 얻었을까요? 우리 모두 날카로운 눈으로 함께 지켜보시죠.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이어그는 이번 보드룸과 라커룸의 거대한 전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날카롭고 깊이 있는 의견을 아래 댓글로 마음껏 남겨주십시오. 저희 채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준비한 이렇게 프로페셔널하고 시원한 팩트 폭격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말이죠.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분석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